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까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를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체조 겸 해서 약 3,000개 정도 단어 익히는 방법, 그 다음에 15가지 정도의 스페인어 골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준비체조 어떻게 열심히 잘 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스페인어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구조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잘 알면 거기에다가 더 필요한 것은 단어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스페인어 문법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본 문장의 구조를 알고 나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학습 또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는 다르게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일단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리아이스 페로 꼬렌. 주어가 뭐죠? 훌리아이스 페로죠. 훌리아와 그의 개가 꼬렌, 달린다 이런 뜻이죠. 정말 기초 중의 기초, 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신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다음 문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Pedro es valiente. 자,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주어와 동사인 es 외에도 valiente라는 보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Ella dio un regalo. 이 문장은 주어 ella와 동사 dio 다음에 이 동사가 주었다라는 뜻이니까 뭘 주었는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un regalo, 선물을 주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깐 옮겨놓고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Ella dio un regalo, 누구에게 주었는지 표현하는 문장이죠. 이런 문장은 주어 동사 un regalo 뭐뭐를 이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또 누구누구에게라는 앞에 들어오는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El presidente designó a el ministro. 대통령이 그를 장관에 임명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 구조는 어떻습니까? 주어와 동사인 데시그노 다음에 누구누구를 뭐뭐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하는 목적어가 왔고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장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이 5가지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영어나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학습하실 때 많이 익히 보아오시던 그런 문장일 겁니다. 즉 말해서 첫 번째 이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은 1형식 문장이라고 했었고요. 또 두 번째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 형식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되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어 학습을 해 나가실 때에 이 기초 중에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니까
이 5가지 모습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특색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드로에스 발리엔테라는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페드로는 발리엔테라는 거, 그러니까 주어인 페드로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이퀄 보어 이런 표현이죠. 여기다가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주어가 보어랑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퀄 보어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같다 이런 표현이죠.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약간 가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목적어인 엘이라는 사람이 미니스트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보어하고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보어를 목적 보어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죠. 이런 문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과민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것이 목적어니까 그것을 보조해주는 이 보어는 목적 보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기본 구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구조들입니다. 이 구조라는 것이 뭐냐? 주어는 어디에 위치하고 동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여기서 보면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왔죠? 또 여기서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왔어요.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 또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 그를 서술하는 보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언어를 말하자면 위치어라고, 영어가 바로 위치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 영어의 이런 문장 구조 속에서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의 자리를 아주 많이 공부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위치어라는 특색을 영어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어도 영어와 유사하게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이거를 한번 열어놓고 또 말씀드릴게요. 만일 여러분들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El gato, 제가 이게 지금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글씨가 써지진 않는데요.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El gato come el pescado. 이런 문장을 보실 때 pesca 여기 자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쓸게요. 자, 이런 문장은 자리가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각각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고 주어를 또 목적어 자리로 만일 자리를 바꾸게 되면 El pescado가 가또 고양이를 먹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 또는 문장이 비문, 그러니까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이런 언어들을 위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위치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위치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위치어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이걸 다시 열어야겠네요. 위치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다 지우기가 안 보이네요. 제가 이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위치와 반대되는 개념은 토시어라 그러죠. 네, 그것도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가 바로 토시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그 문장을 한국어로 바꿔보면 고양이가 생선을 다 적진 않겠습니다. 생선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생선을 먹는다. 자, 이럴 때 주어인 고양이가 생선을 목적어죠. 만일 이거 위치를 두 개를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선을 고양이가 먹는다. 의미가 변함이 없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되는 이런 말들이 토시어입니다. 이런 언어의 특색이 뭐죠? 가, 생선, 을이라는 이런 토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시라고 하는데 이 토시 덕분에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의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을이라는 말을 먹는다 뒤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고양이가 먹는다 생선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문법적으로는 이게 어색한 표현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시라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 비교해 가면서 토시어 위치를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감을 잡으시겠나요? 네. 스페인어의 경우는 스페인어는 그럼 위치어냐 토시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위치어입니다. 위치어. 그렇지만 영어하고 비교해 볼 때 위치어인 영어와 비교해 볼 때는 이 스페인어가 상당히 위치어라기보다는 토시어의 그 경향을 띠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치어와 토시어의 한 중간쯤 되지 않나. 네, 이거의 중간. 네, 여기에 위치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영어보다는 이 각 구성요소, 문장의 구성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목적어가 주어보다도 더 앞에 가서 오히려 주어가 동사 뒤로 위치하고 하도록 하는 이런 문장 구조들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런 위치가 사실은 자유롭다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다기보다도 완전히 자유롭다 할 정도로 네, 위치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토시어를 하지 않고 위치어를 하느냐? 스페인에서 기본적으로는 스페인어가 아까 제가 문장을 보여드린 대로 위치어의 속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위치를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오면서 자기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한국에서 토시를 사용하듯이 꼭 그렇다 이게 목적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로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함께 쓰기 때문에 동사 앞에 가더라도 이것은 목적어이구나라고 이걸 듣거나 읽는 사람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는 위치와 토시의 가운데쯤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이 각 구조별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형식이라고 불렀던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런 거죠. 훌리아 이스 베로 꼬렌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런데 스페인어 문장에서는 위치가 자유스럽고 동사 앞으로 다른 주어가 동사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릴 이런 몇 가지 경우에는 동사가 주어보다도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죠. 서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쪽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나타내는 보어가 문장 첫머리에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이죠. Cuando ella comía el almuerzo 밥을 먹고 있을 때 entraron sus padres 부모님이 들어오셨다. 뭐뭐 할 때에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상황 다른 말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en aquel momento en aquel 그때에 en aquel 제가 이거 쓰는 게 조금 다시 en aquel momento입니다. en aquel 그때에 en aquel momento 이런 말들 상황을 나타내는 보어가 문장 첫머리에 오는 경우는 이렇게 동사 적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꼭 이렇게 와야 되느냐 주어고 동사 원래대로 오면 안 되느냐 Cuando ella comía el almuerzo sus padres entraron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일상 회화할 때에 뭐 별로 의미상의 무리 없이 소통이 잘 되겠죠. 네, 그렇지만 기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이 보어가 올 때 문장의 첫머리에 그럴 때는 동사가 먼저 오고 다음에 주어가 온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기 수동 동사일 경우에도 역시 동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오이엔 여러분들 제기 수동 동사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나 이런 문법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이걸 꼭 외워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번 봐두시기만 하면 다음에 또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익혀지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스페인어권 국가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판다, 집을 판다 이럴 때에 아파트 창에다가 적어 놓은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벤데 또는 세벤덴 이렇게 적어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기 수동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벤데르세 원형을 하면은 벤데르세라는 벤데르 동사에 제기 대명사가 붙어 있는 제기 벤데르 동사에 세가 붙어 있는 이런 원형 형태죠. 네. 이 제기 동사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러면서도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가 팔린다 이런 뜻이죠. 뭐가 팔린다. 세벤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세오이엔 하면은 뭐가 들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동의 뜻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제기 수동 동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먼저 세벤데
아파르타멘토, 세벤데 로컬 상점이죠. 뭐 그런 말들 뒤에 옵니다. 주어가 뒤에 오고 세벤데 동사가 앞에 오고 마찬가지 세오이엔 주어 이렇게 오는 거죠. 바리오스 루이도스 주어죠. 이거 뭐예요? 데스델 보스케 숲으로부터 그래서 요거는 요걸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주어 부분이 이것들이죠. 이 주어가 동사 뒤쪽에 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네, 이걸 잠깐 옮겨놓고 이쪽으로 네, 사람이 막 움직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를 직접 인용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을 이렇게 동사부터 먼저 놓고 그 사람이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뒤쪽에 놓습니다. No es nada, señor.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 말을 젊은 사람이 했어요. El joven. 이럴 때 dijo el joven 이렇게 하는 거죠. No es nada,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페인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따옴표로 인용을 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시로서 표현해서 다음에 오는 것이 인용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은 dijo el joven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언어 학습을 통해서 이 형식이라고 배운 주어, 동사, 보호가 오는 그런 문장이죠. Pedro es valiente. Pedro 아까 어떻게 했죠? equal. Pedro es equal valiente. 이런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 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실 텐데요. 지금 이런 문장과 같이 이 문장들은 다 여기 나오는 주어 부분이 equal 뒤쪽에 나오는 보호랑 같다 이런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서 the milk went bad 하면은 milk equal 상했다 이런 표현이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봐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스페인어를 가지고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Pedro equal valiente 이런 표현이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의 비동사 자리에 스페인에서는 be 대신에 ser나 estar 이런 동사들이 쓰입니다. ser가 뭐고 estar가 뭐냐 하는 것은 또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영어의 비동사 그러니까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드로가 부에노라는 말을 연결해 줄 때 이렇게 es라는 말을 붙이고요. 또 페드로 에스타 깐사도 똑같죠? 페드로가 어떻다하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es는 단지 그 사람의 본래의 속성 이거는 어떤 그때 당시 그런 속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영구적인 거고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Pedro es bueno 이런 표현 equal이라 말씀드렸고요. 속성을 나타내 준다는 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스페인어에서 동사 앞에 그 보호를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edro lo es.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봤어요. Pedro es bueno? Pedro es bueno?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Sí, Pedro lo es.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어는 주어 동사 보호의 자리가 이처럼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사용에 약간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명사를 가지고 와서 나는 상태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Yo tengo hambre. 나는 배고픔을 가졌어. 이런 표현인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죠. 나는 바빠요. 나라는 yo가 equal prisa. 바쁘다. 또 내가 겁이 나요. 두려워요. 이런 표현이죠. 나란 사람이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는 equal 상태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영어를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를 보면 La leche se hizo podrida. 자, 이 레치 우유죠. 우유가 상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cerse라는 하cer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의미가 뭐죠? La leche equal podrida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형식 문장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보어가 오는 이런 문장들은 주어 이퀄 보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2장 학습에서 이형식이라는 문장은 주어 이퀄 보어구나 라는 거 기억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스페인에서 그러한 주어 이퀄 보어를 표현하는 형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에는 이런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Pedro está contento. 또 하나 문장은 Pedro camina contento. 같은 의미겠죠? 페드로가 콘텐토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Pedro contento.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런 A, B 두 개의 표현의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로 이퀄 주어 이퀄 보호라고 그랬죠. 이퀄 표시입니다. 요거 조금 너무 이 동사 위에 써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 좋네요. 자, 페드로 이퀄 콘텐토예요. 그런데 지금 B 문장은 페드로 이퀄 콘텐토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문장은 이 동사의 의미 때문에 이 콘텐토라는 말이 사실은 이 까미날 걷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게 걷고 있다 기분 좋게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에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의 동작을 서술하는 그런 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작을 서술하는 그런 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A 문장의 콘텐토는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B 콘텐토는 여기에서 나오는 콘텐토는 동사와 오히려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콘텐토를 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 문장은 페드로 에스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다라는 말이 꼭 필요한데 없으니까 문장이 비문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성립 안 하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B는 페드로 까미나, 페드로가 걷는다. 이건 뭐 꼰땐도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작을 이 보호가 동작을 서술하는 정도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호를 지어 보니까 이것이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A형 문장인지 아니면은 동사의 동작을 서술하는 그런 보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장인지가 확연히 여기서 드러나네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초보 스페인어를 이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동사가 이제 세르나 에스타르 동사는 아마도 지금 여기 지금까지 본 그런 예문들처럼 이 동작을 서술하는 그런 동작 서술어로 쓰이기는 힘들겠죠? 속성상, 이 동사의 의미상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것들마저 동작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조금 하신 분들은 이걸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르 동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suceder 또는 ocurrir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 세르 동사가 어떤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 자체가 이 다음에 나오는 서술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동사라는 거죠. 예를 보고 말씀드리면 더 쉽겠네요. esque라는 표현 많이 쓰죠. esque, estoy cansado. 그래서 나는 지금 피곤해요. 이런 표현인데 이 esque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쓰니까 그리고 배웠으니까 써먹긴 써먹는데 이 esque가 정확히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알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 경우를 보면 그것이 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esque라는 말이 lo que pasa es que 또는 여기 나온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려보면 lo que sucede es que suceder ocurrir은 뭐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lo que 여기다 써볼까요? 이걸로 지금 마우스로 쓰니까 조금 어려워서 제가 잘 안 쓰는데 다음에 이걸 좀 펜 마우스로 바꾸고 나면 좀 더 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 바랍니다. Lo que sucede 막 나가네요. 이렇게 lo que sucede es que estoy cansado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문장에서는 이것을 주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는 그것이 일어난 그 결과 나는 피곤해.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Lo que ocurre es que 또는 lo que pasa es que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세로 동사는 이것 그대로 lo que sucede, existe 일어난 일이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iste
이렇게 바꿔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잘 안 써지는데요. existe.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이것을 que estoy cansado라는 말을 보호를 지어보더라도 그게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s que라는 말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이 부족할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동작 스스로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타르 동사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에스타르 동사가 앞에 나온 것처럼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링킹 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 어디에 묵다, 거주한다 또는 어디 장소에 영구히 위치한다 그런 의미일 경우에는 이 에스타르 동사도 이게 연결 동사가 아니라 동작을 서술해주는 서술 보어를 연결하는 그런 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Estoy en Ecuador. 나는 여기 주어는 당연히 요죠. 요. 나는 에콰도르에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되죠. 이런 의미일 경우에는 이 estoy라는 것이 요 이퀄 en Ecuador 이런 의미보다는 나는 estoy 네. 나는 있다. 이걸로 동작을 요라는 사람의 동작이 서술되는 그런 동작 서술어로 쓰여진다는 거죠. 앞에서 세르 동사일 경우에도 어떠한 것들이 일어난 일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 세르 동사 역시 그러한 이런 동작을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그래서 보호가 필요 없는 그런 동사가 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에스타르 동사도 마찬가지로 요 에스토이라는 말이 다음 보호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엔 에콰도르라는 것이 없어도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치 앞에서 페드로 까미나 콘텐토 이 말 콘텐토 없어도 페드로는 걷는다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 비문장처럼 요 에스토이 나는 있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동작 스스로로 에스타르 동사 쓰인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앞에서 이 세르 동사를 엑시스테 이렇게 바꿔본 것처럼 이거를 요 비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살고 있어 이런 표현이죠. 또는 이 동사 그냥 가져와도 되겠네요. 요 엑시스토 나는 존재해. 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요 비보 또는 요 엑시스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존재해. 나는 살아. 그래도 말이 이 페드로 까미나 이 말처럼 네, 의미가 tiene sentido 의미가 있죠. 네. 이럴 때 이것을 동작 서술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런 설명을 조금 초기에 드리는 이유는 이 주어 이퀄 지금 우리가 이런 문장 구조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장 구조에도 정말 이 스페인어는 어떻게 보면 문법이 굉장히 이 굴곡이 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 구조 속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르 에스타르 동사의 경우처럼 꼭 이것이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동작 서술어 지금 여기 페드로 까미나 콘텐토처럼 동작 서술어로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네.
여기에 이거 플러스 동작 서술어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2형식, 3형식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